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화제입니다. 아니, 그 영화를 화제로 만들기 위해 안달이라는 게 맞겠네요. 난데없이 나얼이 관람 인증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이 다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승만에 대한 사면 복권용 변론서 수준이에요. 이승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적 저항으로 하야해 망명자로 생을 마감한 독재자죠. 그가 학살한 국민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입니다. 게다가 부정선거와 부패로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람 아닌가요? 국힘당과 조중동, 보수 기독교계와 뉴라이트 등에서 이승만을 찬양한 이 영화를 홍보하며 누구에게나 공과가 있는데 이승만은 지나치게 과만을 부각시켜 왔다면서 그의 공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논리로도 자기 국민을 집단 학살한 가공할 범죄자를 합리화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4대 매국 수구보수 세력은 틈만 나면 이승만을 복권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죠. 이명박이 건국절을 운운한 것도 하야당한 대통령의 기념관을 굳이 만들겠다고 애쓰는 노력 역시 국부 이승만을 세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한동훈과 국힘당 인사들이 저 건국전쟁을 보고 극찬을 쏟아놓는 이유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들이 이승만을 띄우는 이유입니다.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영화는 문제가 되어온 이승만의 행적을 하나하나 변호하느라 바빴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한강다리를 끊고 튀어버린 지도자라는 비판을 공들여 변호하고 양민 학살이 불가피했다며 건국전쟁 상황을 부각시키죠. 이승만이 추진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토지개혁이 대한민국 100년의 근간이 되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고무 찬양하기도 하고요. 임기 말년에 주변에 부정부패가 있었으나 그 역시 고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불찰이었으니 이승만 본인의 과오는 아니라는 너무나 전형적인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공과를 공정하게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공은 과장하고 과는 상황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으로 완벽하게 이승만의 모든 선택을 지지하는 영상인 셈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이승만이 나이 많고 잘 몰라서 주변 사람한테 놀아놨다는 식으로 TV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동훈과 국힘당, 조중동이 모두 입을 모아 이승만을 띄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승만처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제목도 마침 건국전쟁.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극단적 선택을 합리화하게 되죠.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빨갱이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으므로 단정 단선을 반대하는 김구나 여운형 등을 암살하고 제주도민을 학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전쟁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지휘부가 살아남는 것은 상징적으로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교를 끊고 도주한 건 역시 전략 전술상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사전 교통 정리도 반드시 필요하죠. 따라서 조금 과한 면이 있었다고 해도 보도연맹 사건 같은 대규모 학살도 불가피하다는 논리고요. 윤석열과 국힘당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들 아니겠어요? 윤석열의 전쟁은 이승만의 전쟁처럼 이념 전쟁이고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대안을 수호하고 재건하기 위한 전쟁으로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 이런 혼란한 이념전의 와중에 김진성 같은 테러범의 칼부림도 난무할 수도 있고 혹시 전쟁이 발발하면 윤석열이나 신원식 군 지휘부가 누구보다 먼저 튄다고 해도 그것은 작전상 필수적인 일이며 전쟁을 치러야 하는 마당에 공안 탄압의 칼바람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게 되죠. 결국 이승만 독재에 대한 재평가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향한 면죄부를 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 아니겠어요? 또 있습니다. 이승만과 김건희가 비슷한 점도 있거든요. 이승만은 김건희처럼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석사학위 과정을 생략하고 2년 만에 미국 박사가 되었고 돋보이기를 좋아해 다른 어떤 호칭보다 박사라는 호칭을 좋아했죠. 지금도 이승만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와이에 간 이승만이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했었다는 것은 유명자한 이야기고요. 심지어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만들었던 것도 비슷합니다. 이승만이 46세 때 22살 여대생과 함께 여행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자를 데리고 주 경계선을 넘는 것을 금지한 맨 법률,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어요. 참 추잡하죠? 주가 조작, 잔고 위조 같은 일도 저지르고 신분 세탁을 해온 김건희에게는 롤모델이 될 만하죠.
이승만은 윤석열 정권 일당들처럼 온통 이념 대결과 북진 확전에 미쳐 있었어요.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구원의 동아줄로 여기고 심지어 휴전도 거부하고 멸공북진을 외치다가 휴전 논의에서 제외되기까지 했었잖아요. 이승만의 최대 업적이라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과연 지금 한반도를 지켜줄 수 있는 걸까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보면 미국 믿었다가 큰일 난다는 게 지금 국제정세라는 게 확실하죠. 또 토지개혁 얘기도 하던데 이게 원래 이승만 계획도 아니었잖아요.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토지개혁하니까 남쪽도 들썩들썩 했거든요. 눈치 보던 이승만이 떠밀려서 토지개혁에 나서긴 했으나 진짜 토지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은 조봉암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봉암에겐 간첩죄를 들씌워 사형시켜버리지 않았나요? 윤석열도 비슷합니다. 북한을 의식해서 움직이고 문제가 생기면 대노하고 아랫사람이나 전 정권 탓, 비판적 국민 탓이라며 탄압해왔죠. 이 정도면 둘이 만나면 누구 한 명은 죽는 거 아닌가요? 이승만이 국민 항쟁으로 하야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과 똑 닮은 대통령을 또다시 목격하고 있다니 비극적이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 헌법의 첫 줄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승만을 국부라고 부르고 그가 행한 학살과 테러를 건국전쟁이라 부르는 것은 4.19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곧 4.19가 다가옵니다. 미완의 혁명이었던 4.19 혁명을 완성으로 만드는 것, 이승만 찬양 일당들을 모두 청산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이뻘씨였습니다.